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등반 친구들도 잘 지내셨지요? 네, 식구들 많이 잘 지내셨고요. 네, 도반장이, 네, 이사 때문에 개인적 사정으로. 근데, 우리 네. 작가님도 사실 이사를 하셨잖아요. 좀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정리하신다라고. 네,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쵸. 한 1년 걸릴 거예요. 네, 그니까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네네네. 중학교 이제 곧 5월이면 중간고사가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이 중간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1학년 학생의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3학년한테는 되게 좀 촉급한 문제죠. 그쵸. 2학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될 거고, 3학년들은 이제 또 중학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진학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학부모 총회 오셔서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또 1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1학년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한 권 정도가 돼 있나요?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문제집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네네. 보통은 뭐 정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음. 많이 이제 구매하시는 건가요? 정가를 음, 구매하시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네. 또 과목마다 낙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학년이 그 가면은. 네. 낙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중학교부터는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되냐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른 교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뭐 네. EBS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와 동일한 출판사의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음. 내신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그 모든 교과를 다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예체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시험을 안 치는 교과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수행으로 대체하는 교과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 교과와 관련된 출판사로.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교과를 꼭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연계성은 있으니까 구입해도 좋기는 한데, 수학 같은 경우는 꼭 난이도를 좀 생각해서 무턱대고 좀 어려운 거 해주시기보다는 조금 같은 교과서의 출판사 하더라도 레벨이 다 있기 때문에 좀 기본 레벨로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영업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 영업 비밀. 지금 네네. 네. 집중해서 들어야 이게 되겠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교과서에 또 좀 이렇게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사면 거기에서 선생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출제를 할 때 그걸 보고 교사가 내면 안 되거든요. 이제 평가 지침이. 네네. 그래서 저도 정말 교과서를 놓고 평가를 이제 문항을 이제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뭐 기존의 어떤 문제집이나 잡서를 보고 거기서 없는 거 위주로 내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경 기출도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잔상이 좀 남아서, 네. 저는 아예 생으로 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겹치는 걸 빼거나 제가 갖고 있는 걸 변형하거나 이렇게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존의 기출 문제나 평가 문제집, 자습서는 어디까지나 참고다. 근데 참고다.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죠. 거기서 어떤 걸 묻고 있는지, 그런 어떤 여기서가 평가 기준인지, 예를 들어서 2단원의 우리말과 표현이면 여기서 중요한 건 피동과 사동의 개념이다. 그럼 그 개념을 갖고 문제가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예전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쨌든 선생님은 변형하거나 피해서 내기 때문에 뭐 큰 틀이 바뀌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애들의 기대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행평가라든지 서술형을 앞으로 이제 늘리는 추세고, 지금 40% 이상 그렇게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도 채점을 하다 보면 객관식도 물론 마킹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들이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를 깎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간고사 점수 관리를 하는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자습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서술형 문제가 잘 이제 작성이 되는지를 스스로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왔던 게 얼마든지 서술형화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관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사고적으로도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의 차이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자습서 같은 경우는 교사용 교과서하고 설명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교사용 교과서를 참고하긴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마 자습서가 조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자습서는 문제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어떤 그 수준이 막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아이들이 물어보면 둘 다 구매하면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구매하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학습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거는 문제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혹은 얘가 조금 필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설명이 좀 더 자세한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습서를 좀 곁들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미리 접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뭐 지금 당장 중학생이 아니더라도 네.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미 뭐 중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이제 중간고사 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1번 그 단원에서 그 던지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핵심 학교 개념. 네네, 그쵸. 네. 교육 용어로는 교육 과정에서 묻는 성취 기준, 성취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단원명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그쵸. 보통 많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교사는 그걸 기준으로 아이들을 묻고 아이들이 이걸 성취했는지 평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묻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일 놓치는 게 항상 제목, 타이틀, 개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지 그 다음이 이제 탄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다 왔는데, 네. 저희 애가 뭐 비음하니 뭐 유음동하니 이런 음음 변동에 대해서 다 아는데 막상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를 물었는데 고등학생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음과 모음을 모르진 않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 다 설명이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어떤 그 포인트를 잃게 되면서 점수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네. 항상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붙는 어떤 사례, 요렇게 짝 지으면서 좀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을 이해하고, 네, 사례를,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내가 내 걸로 이제 완전 이해하면 좋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네.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는 내가 아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데 애들이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다시. 놓친 개념을 다시 네. 보고 네, 그걸 반복하면 고득점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 또 상담해 주셔서 그런지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오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희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질문 있어 시즌2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조금 더 정리를 우리 같이 해보자라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념을 첫 번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을. 그 단원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해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충분히 내가 이해를 했는지 사례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이제 만약 공무원 시험으로 치면 법과목이 있잖아요. 법과목이라는 거 첫 번째 자체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개념을 모르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것처럼 용어의 개념, 던지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법과목은 판례라고 얘기합니다. 뭐 판사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내렸다. 그러면 사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케이스라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조금씩 변화를 준 사례를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터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된 사례를 통해서 이해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완벽한 게 내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다시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게 확실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지만 이제 내 것으로 된다는 건데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 수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 문제를 접하더라도 개념 하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중학교로 가져야 우리가 고학년 또 윗단계 학교로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애들은 보통 싫어하는 건 막 시키면 더 싫어요. 네. 조금 단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FM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다라면 또 다음에는 우리 어머님들 또 초등반 카페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또는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선물을 묻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